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리네요. 오랜만은 아니고 어제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잠이 좀 불규칙해서 어, 어제는 그냥 잤어요. 원래 제가 밤 늦게 올리는데 도저히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애들이 자고 이렇게 되는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자느라고 못 올렸고요. 오늘 읽어서 바로 리뷰를 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K-Culture in Cuba라고 되어 있는 책이고요. 쿠바에서 한류를 찾다. 홍지연 작가님이 지으셨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출판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14,800원 하고 있고요. 남자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굵기입니다. 책은 260쪽 정도 되는데요. 사진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실제 분량보다는 조금 빨리 읽히는 감이 있어요. 하루 정도면 읽으실 거예요, 아마. 표지 부분을 보면 이제 쿠바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깔끔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 책은. 왜냐면 그냥 여행 서적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표지가. 내용이 되게 알차요. 인문학적인 내용도 좀 많고 문화적으로도 좀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대를 하지 않고 읽었는데 굉장히 만족했던 책이에요. 일단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읽고 싶으면이 아니고 읽으면 알고 싶어진다. 쿠바라고 달았습니다. 재밌어.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쿠바에서는 대부분 돈을 내야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쿠바의 화장실에는 비누나 화장지가 없다. 쿠바의 대학생들은 나라에서 용돈을 받는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사소한 정보는 여행을 다녀와야지만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코로나19로 전 세계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쉽게 알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여행서적의 매력인 듯하다. 중국의 옛 속담에는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만리를 걸어가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여행은 사실 몹시 중요한 견문 쌓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책을 보는 것도 있다. 하지만 책을 접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장점은 다양한 정보이다. 물론 영상 정보에도 좋은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하지만 내가 유튜브보다 블로그를 더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글이 주는 편의성 때문이다. 글은 쉽게 편집이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작성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으며 쉽게 수정 가능하고 편집이 가능하다. 어려운 효과도 스스로 노하우만 있다면 언제든지 표현할 수가 있다. 이는 영상 제작과는 많이 다르다. 영상을 제작하는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 능력은 문자가 더 많은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쿠바에서 한류를 찾다 라는 소제목으로 쿠바의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 단순히 여행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쿠바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면서 이를 우리의 한류와 연관시켜 소개를 한다. 스페인어로 된 시인 콴타나메라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시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감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진달래꽃에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를 영어 혹은 스페인어로 번역했을 때 영변이 주는 그 지역의 감성과 사뿐히 지려밟다라는 어감이 주는 감성은 다른 언어가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이 시를 소개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니 콴타나베라는 그런 시는 접하는 현지인들이 어떤 감성으로 이 시를 접하게 될지 그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호기심과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책은 역사와 문화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며
쿠바의 배경 지식에서부터 표면까지 샅샅하게 훑어준다. 마지막 공연에서 두 곡마다 산소호흡기를 써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연을 완곡했던 이브라임 페레르의 이야기에도 쿠바를 알지 못한다면 들어보지 못할 이야기였다. 그는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사흘 후에 생명을 다했다고 한다. 사실 간단한 관광 코스를 돌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는 단순한 여행 기행문이 아니라 상당히 인문학적인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이런 여행 서적을 읽어야 진짜 여행 서적을 읽었다는 느낌이 든다. 1962년 피터팬 작전이라고 부르는 작전에서 16,000명의 어린이를 미국으로 이주시키는 아픈 역사 또한 흥미로웠다. 사실 쿠바가 막연하게 아픈 역사의 땅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에 나는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구체화된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듯하다. 직접 가볼 수는 없었지만 적지 않은 분량의 사진과 아주 흥미로운 여러 사건의 내용 그리고 문화 설명은 이 책으로 하여금 앞으로 쿠바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더 떠오를 것이 많게끔 연상을 주게 하기도 했다. 세계의 패권국 미국과 적으로 두고도 꽤나 오랜 시간을 지내오던 쿠바에 디즈니 만화 캐릭터가 보여지는 장면도 흥미로웠다. 그간 쿠바는 적의 언어라는 이유로 영어조차 사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국가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많은 문화적 변화가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 또한 이 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사회주의의 직장 문화는 어떤가? 그러고 보니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내용이었다. 얼핏 최근에 읽었던 재산도시라는 책에서 소개했던 개성공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략 어딘가 우리가 비슷하면서도 오묘하게 다르겠지라고 막연하게 상상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책에선 소설이 아닌 실제 자본주의 직장과 사회주의 직장을 비교해서 알려준다. 승진이나 상여금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승진이란 상급자가 죽거나 그 지역을 떠나 공석이 발생했을 때만 자리를 메우면서 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직업 적성 테스트를 거쳐서 직장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한 번 직장을 가지면 그 안에서 경쟁이 없고 그러한 부분은 꽤나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해방 직후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월북했다는 이야기에 공감이 되기도 한다. 물론 실제 현실과 이론에는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는 그 역사가 증명했지만 말이다. 예전에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유전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적성과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모두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받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비극이라고 했다. 그렇다. 따지고 보자면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 활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교실 위에 몰아놓고 성적대로 사람을 평가한 뒤에 그들에게 문제아라는 오명을 씌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방식이 너무나 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이 든다. 결국 현실에서는 해고가 불가능한 사회주의에서 직무를 대충 해도 정해진 임금을 받고 한 번 직장을 가지면 경쟁이 없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되는 현상을 겪게 되지만 말이다. 이런 문화가 가지고 있는 쿠바에 놀랐듯이 쿠바인들은 한류를 통해 받아들여진 한국 드라마에서 직장 문화에 대해 놀라기도 하고 심각하게 여기기도 한다고 한다. 야근과 초과근무, 승진에 대한 경쟁구도 등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옥죄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그들의 눈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웠던 모양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장점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빛이 나기도 했다. 아닌 중에 갑자기 사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쿠바의 의사는 환자를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행한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하는 것도 이유라고 했다. 책에서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진다. 고소득자인 미국과 한국의 의사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쿠바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의식을 지는 의료기술 봉사자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체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이고 그가 결국 혁명가가 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그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쿠바는 기존 의료계의 단점을 수정하고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였다고 서술한다.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노인과 바다 또한 그가 실제로 알고 있던 쿠바의 어부 이야기를 글로 쓴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쿠바라는 인구 1000만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나라가 야무지게 세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최근 중반부까지 쿠바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중반부 이후부터는 한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 책에서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된다. 내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나는 말레이시아인과 한방에 있게 된 적이 있었다. 해외를 처음 나왔던 그는 나를 보며 한국인이냐고 묻더니 나에게 사진을 함께 찍자고 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룸메이트가 한국인이라며 자랑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몹시 하는 경향이 있지만 따지고 보자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동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쩌면 지금은 우리 역사상 가장 엄청난 전성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이들이 쿠바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반 정도 읽었을 때는요, 쿠바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요. 이 나머지 반은 이 한류랑 같이 연관돼서 나와요. 근데 이 공감이 되는 거는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호기심에 대상이 되고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해외에서는 연출이 돼요. 특히나 동남아시아 혹은 이렇게 중남미 쪽에서는 한국인이 굉장히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보통의 한국 사람이랑 다르다. 나를 보고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 저는 대표할 자신이 좀 없었거든요. 대표할 자신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작가님이 쿠바를 다니면 한국인이라고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거 좀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책 저는 원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안 올리는 이유는 웬만하면 이 감정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리뷰를 하게 되면 좀 극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이 책 너무 좋아요 그러고 너무 나쁘면 아우 정말 쓰레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객관적인 입장이 되려고 좀 시간을 좀 두고 리뷰를 하려고 하지만 이 책은 그냥 바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네요. 사진이 좀 많고요. 그리고 사실 쿠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저도 쿠바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뭐 역사책에나 가끔 나오고 이게 쿠바가 되게 슬픈 그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잠시 소개가 되는데 사탕수수 이제 플랜티테이션이라고 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이런 제국주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흑인을 싣고 이제 북아메리카로 이제 넘어갈 때 경유지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노예 뭐 노예들이 이제 팔리는 시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책을 보면 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음, 이런 게 우리랑 굉장히 다르네? 이런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랑 좀 비슷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뭐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고, 아무튼 좀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좀 말하다 말았는데,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이제 쿠바로 도망가지 않나? 제가 그 프리즌 브레이크를 잘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그 감옥을 탈출하고 주인공이 쿠바로 도망가는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라면은 그 댓글로 아니라고 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제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굉장히 이 그 가난하다면 가난한 나라죠. 왜냐면 쿠바가 GDP가 어떻게 되냐면 쿠바의 GDP 이렇게 보면 되나? 쿠바의 GDP 12,000달러네?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잘 사는 나라네? 자, 1인당 GDP 12,000달러. 월급이 근데 왜 25불이야? 이런 걸 볼 게 아니지. 궁금한 게 뭐야? 1인당 GDP. 나와 있나요? 인구, 면적. 이걸 보면 되나? 아니, 이거 바로 탁탁탁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안 나와? GDP. 1인당 GDP가 2010년대 6,000달러로 진입. 오, 그래? 잘 사는 나라구나. 그렇네요. 그 잘 사는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만 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잘 살기 힘들겠지만 1인당 GDP가 만 불이 넘어갔고 실업률도 1%대. 제가 이거 소개시켜 주려고 보다가 저도 모르던 내용들이 막 있으니까 빠져들게 되네요. 뭐 어쨌든 저는 뭐 북한급인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급자족이 된 나라고 굉장히 사회주의 국가 치고는 잘 산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